100% 제 개인 입장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네. 당에 대해서 전혀 애정이 없으신 것 같고, 우리 당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어쩔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예. 당 대표고 비례 2번이면 남자 1번인데요. 사실상 남자 1번 비례대표 나간 거죠. 예. 그렇죠. 어쩔 수가 없다. 당과는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본 입장이신 거고. 그렇죠. 네, 근데 탈당의 이유가 경제민주에 대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할 일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분이 도대체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지금까지 무슨 노력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당내에서. 예. 그동안 길게 봐도. 네. 그래서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경제민주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이제 박근혜 정권과 정부 여당 측의 문제인데, 그쪽에서 반대해서 그런 것인데, 그 사람들과는 치열하게 싸우지 않고, 당 내의 사람들하고만 싸우려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말씀하신 걸 좀 번역을 해야 되는데, 항상 경제 민주화를 하겠다는 정치인을 내가 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분에게 경제 민주화란 본인의 사유물입니다. 경제 민주화는 김종인이다. 이게 있어서. 경제민주화는 오로지 본인만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까? 그렇죠. 일종의 오만과 독선이죠. 그래서 김종인을 모셔다가 높이 받들을 그런 정치인을 도와주겠다. 그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영입 과정도 잘 아시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비대위원장으로 영입되는 상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내부에서는. 제가 속속들이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네. 분명한 것은, 이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모셔와놓고선 푸대접했다 이런 식으로. 네네. 근데 전권을 드렸고, 비례대표도 드리고 했으니까 푸대접이란 말이 안 되고, 예. 그러면은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면 당신들이 데려올 때 잘못 판단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그 말은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됩니다. 판단을 잘못한 건 있죠.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좀 급박한 상황이었고 또 이분이 영입의 1순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애초에. 제가 아는 것 바로만 해도 이분보다 먼저 제의를 받으신 이 사회 원로들, 훌륭하신 분들이 한 4분 정도는 됩니다, 최소한. 근데 그분들이 다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정치 일선에는 나가실 생각이 없다고 고사하셨기 때문에, 이분한테 차례가 온 거예요. 푸대접이라고 할 때 한 가지는 저도 동의가 안 되는 것은 사실 정당의 공천권을 선거 기간에 준다는 것은 다 주는 거거든요. 생사여탈권은. 그렇죠. 그건 푸대접을 할 수 없고.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측근들을 통해서 은혜를 모른다.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아마도 총선의 승리에 김종인 전 대표가 상당 정도 기여했는데 그걸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런 불만 같거든요. 이 대목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이제 좀 경제민주화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스스로를 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 당시에 호남 같은 데서는 결정적으로 그분이 안 좋은 영향을 끼쳤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나쁜 영향을 끼쳤죠, 호남에? 그러니까 현지에서 가서 보니까 민심도 안 좋고 당 선거운동 하시는 후보나 간부들 중에도 제발 저분 호남 좀 못 내려오시게 해달라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하소연을 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선거 2, 3일 전에 제가 들은 바로는 당시에 여론조사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고를 받으시고는
아이고 이거 실패구나, 우리 완패하겠구나 이러고 거의 짐 싸실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 내부적으로는 그랬었다? 예, 그러면은 자기가 이 선거 지휘를 한 게 효과적이었고 이길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선거 결과가 나온 다음에는 본인이 이길 줄 알았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건가요?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선거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은 김종인 전 대표의 전략의 성공이 아니다라고 이제 평가하시는 거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죠.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었고. 했다면,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많이 당선된 것은 사실상 그 정부 여당 박근혜의 실망한 표가 반사이익으로 온 것이고, 네.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국민의당에게, 우리보다 훨씬 당세가 작았던 국민의당에게 정당 투표에서 진 것만 봐도 네. 그 당시 당 지도부의 전략이 이 실패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측근들은 총선이 승리한 것에 대해 은혜를 모른다고 표현하나 실제로 총선 이틀 전쯤에 참패할 거라고 생각하고 짐쌀 준비를 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 그런 말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좀 평가하시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뭐 공당에서 공적인 일을 하는데 은혜니 뭐니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구시대적 사고방식이죠. 알겠습니다. 입장은 충분히 알겠고요. 그러면 진짜로 탈당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지금은 이제 경제민주화를 안 하기 때문이다. 예. 남의 공약을 써준 걸 읽는 사람은 안 된다. 아마도 이건 이제 문재인 전 대표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실제 탈당하는 이유는 그럼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분이 그러니까 당 내에서 네. 경제 민주화를 그렇게 하고 싶었다면 같은 당 사람들 또 사당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다니면서 구체적으로 이런 것부터 하자 뭐 이런 거는 중요하다 이러고 다니셨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으셨거든요. 또 이번에도 뭐 촛불 시위 나오고 뭐 이렇게 탄핵 사태가 벌어지면서 뭐 옳고 그런 걸 따지기 전에 뭐 국난이 코앞에 다가온다 뭐 어쩌고 하면서 이 적폐청산이나 개혁을 하지 말고 시끄럽게 하지 말고 대충 덮으라는 식으로 투쟁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개혁을 안 하는데 경제민주화는 무슨 수로 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고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탈당하는 이유가 결국은 본인이 출마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견해가 있는데. 글쎄요. 그거는 제가 뭐 장담을 딱 뭐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가 그런데. 뭐 그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그러니까 이 어느 당에서도 지금 확실하게 자신을 대접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뭐 독자적으로 가보겠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당의 입장은 다음 시간에 들어볼 예정이기 때문에 다른 당의 입장은 얘기를 하지 않겠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이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그 민주당을 제외한 세력의 묶음을 시도할 공산이 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지금 겨루고 있는 다른 정당을 묶어서 거기에 대표 주자가 만약에 된다면 이제 싸워야 될 대선에서 라이벌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셈이죠. 글쎄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는데요. 그것이 성사될 가능성은. 그거는 왜 그럴까요? 예. 아니 반기문 총장처럼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오는 분도 그걸 못했는데 이분은 뭐 전혀 국민들이 대선 후보로 생각조차 하지 않고 뭐 이분이 과거의 이력이나 성향을 봐도 김종인이라는 정치인을 생각할 때 뭐 통합이라든가 화합, 희생 뭐 이런 것을 머리에 떠올리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최고다. 나를 무조건 따르면 된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분을 따를 정치인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신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런 얘기가 이제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 내일 탄핵 선고가 되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이 헌재 선고 전에 갑자기 하야를 선언한다든지 혹은 선고 이후에 만약 인용이 될 경우에 사면을 위해서 정치권이 협상을 할 거라든지, 그러니까 소위 특검이나 검찰의 기소 내용과 무관하게 결국은 정치적인 사면으로 해결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쪽에서 물러나는 것은 안 할 걸로 보고요. 네, 그건 없을 것이고. 지금 본인은 기각될 것으로, 자신이 이길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 같아서. 예. 그렇게 보고, 글쎄, 사면을 위한 협상은 하려고 할 수 있겠죠. 탄핵이 된다면. 네. 또 야권에서도 일부는 네. 너무 강하게 나가면 동정론이 나올 수 있다. 역풍이 불 수 있다. 또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 네, 반드시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예. 예. 근데 저는 이번에는 워낙 국민들께서 이 권력자라도, 최고 권력자라도 법을 어기면 강하게 처벌받는다 하는,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네네. 특검도 사실 생각지 못했던 큰 성과를 냈던 것이 국민들이 성원해 주셨고, 또 국민들이 한편으로는 이렇게 감시하셨기 때문에 딴 생각을 먹지 못한 것 아닙니까? 네네. 그런 식으로 신을 내가 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분에게 경제민주화란 본인의 사유물입니다. 경제민주화는 김종인이다. 이게 있어서. 경제민주화는 오로지 본인만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까? 그렇죠. 일종의 오만과 독선이죠. 그래서 김종인을 모셔다가 높이 받들을 그런 정치인을 도와주겠다, 그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영입 과정도 잘 아시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비대위원장으로 영입되는 상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내부에서는. 100% 제 개인 입장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네. 당에 대해서 전혀 애정이 없으신 것 같고, 우리 당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어쩔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예. 당 대표고 비례 2번이면 남자 1번인데요. 사실상 남자 1번 비례대표 나간 거죠. 예. 그렇죠. 어쩔 수가 없다. 당과는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본 입장이신 거고. 그렇죠. 네, 근데 탈당의 이유가 경제민주에 대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할 일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분이 도대체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지금까지 무슨 노력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당내에서. 예. 그동안 길게 봐도. 예. 그래서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경제민주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이제 박근혜 정권과 정부 여당 측의 문제인데, 그쪽에서 반대해서 그런 것인데, 그 사람들과는 치열하게 싸우지 않고 당 내의 사람들하고만 싸우려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말씀하신 걸 좀 번역을 해야 되는데, 항상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는 받으신 이 사회 원로들, 훌륭하신 분들이 한 4분 정도는 됩니다, 최소한. 예. 근데 그분들이 다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정치 일선에는 나가실 생각이 없다고 고사하셨기 때문에, 예. 이분한테 차례가 온 거예요. 예. 푸대접이라고 할 때 한 가지는 저도 동의가 안 되는 것은, 사실
정당의 공천권을 선거 기간에 준다는 것은 다 주는 거거든요. 생사여탈권은. 그렇죠. 예, 그건 푸대접을 할 수 없고.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측근들을 통해서 은혜를 모른다.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아마도 총선의 승리에 김종인 제가 속속들이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네. 분명한 것은 이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모셔와놓고선 푸대접했다 이런 식으로. 네네. 근데 전권을 드렸고 비례대표도 드리고 했으니까 푸대접이란 말이 안 되고. 예. 그러면은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면 당신들이 데려올 때 잘못 판단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그 말은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됩니다. 판단을 잘못한 건 있죠. 예.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좀 급박한 상황이었고. 네. 또 이분이 영입의 1순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애초에. 제가 아는 거 바로만 해도 예. 이분보다 먼저 제의를